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오늘은 수미사 다녀온 후기 2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가 어제부로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보잘것없는 제 채널이지만 이렇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초등교육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정보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미사 후기 2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 1탄에서는 수시냐 정시냐 어떤 고등학교로 가지? 이런 문제랑 고교 학점제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 고등수학의 난이도 그리고 수능 문제는 도대체 어떤 게 나올까 이런 것 등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지난 1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통해서 초등학교 수학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번째 수능 1등급을 맞으려면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세 번째 서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수미사에 대한 간략한 정보까지 제가 얻어온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미사에서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연산이라고 보았는데요. 초등수학에서 연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갔을 때 문제 푸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진다고 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특히 저학년일수록 연산에 투자하는 시간이 좀 많아야 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 부분을 동의하는 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연산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 편이 아니에요. 연산을 따로 시키지 않아도 일반적인 문제 속에 연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시키지는 않았는데요. 아이가 문제집을 풀다가 계산 실수를 계속 하게 되면은 어떤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만 따로 연산을 계속 시켜서 좀 실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산을 따로 안 하면 좋은 점은 아이가 계산기계처럼 막 계산만 하려고 들지 않고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신중하게 풀다 보니까 정확성도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제가 연산을 따로 안 시켜서 좀 아쉽다 하는 점이 있다면 신속한 면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연산을 할 때 너무 많이 연산을 기계적으로 막 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 실수하는 부분을 연습을 할 때는 시간을 꼭 재가면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고등 수학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렇게 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등 수학을 보시면 이렇게 상, 하, 상하, 상하 이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 쪽만 한번 보시겠어요? 상을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1차 방정식의 풀이, 1차 방정식의 활용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상에 이렇게 나와 있고 중2 때 상도 마찬가지로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이렇게 방정식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 중3 상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8에서부터 10까지 2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 풀이 1,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활용까지 이렇게 방정식들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중학교 3학년 상에 2차 함수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중학교 수학 상에는 주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함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방정식과 함수가 고등학교에도 똑같이 연계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고등수학 상에 7번부터 13번까지 방정식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게 공통선택, 고등수학 공통선택은 1학년 때 주로 하는 건데요. 이렇게 방정식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 이제 고2, 고3 넘어가면서 하는 부분에도 여기 보시면은 지수함수, 1차 함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지금 6번부터 11번 보시면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여기 일반 선택의 미적분 부분에도 함수, 함수 미분, 함수 극한 이렇게 함수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다? 중학교 거 수학이 고등학교에도 그대로 연계되어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중등 수학 1, 2, 3학년 거 하를 한번 보실게요. 하를 보시면은 여기 쭉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가 보이시나요? 다 도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도형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형의 넓음,
평행사변형 이런 식으로 도형의 얘기가 많고요. 이쪽도 보시면 다 도형 얘기. 여기도 중등수학 3 하에도 마찬가지로 삼각비 다 도형 얘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공통선택 하 쪽에 다 도형 얘기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중등수학이 고등수학까지 다 이어지는 거죠. 특히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방정식과 함수라고 해요. 중학교께 고등학교까지 계속 연계가 되는데 특히 이 아이들이 잘 못하는 방정식과 함수 부분을 제대로 잡고 가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때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초등학생인데 미리 중학교 선행을 나가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는 좀 방정식과 함수 부분은 꼭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수미사에서 말씀해 주신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도형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중학교 1, 2, 3학년 하 부분, 그러니까 2학기 부분이죠. 거기에 도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공간 지각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도형 파트를 잘하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기하 부분을 굉장히 수월하게 한다고 해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배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중에 수능을 볼 때도 선택을 할 때 기하 파트를 선택해도 이런 아이들은 유리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학교 과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고등학교에도 나오기 때문에 특히 방정식이나 함수 부분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을 꼼꼼하게 짚고 나가지 않으면은 고등학교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 안 사실인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수학에 할당된 시간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는 일주일에 4시간을 수학으로 배정을 하고 어떤 학교는 6시간을 배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일주일에 수학을 하는 시간이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학하는 시간이 4시간, 어떤 학교는 6시간, 그럼 2시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보면은 2시간 곱하기 48 하면은 거의 96시간 정도, 거의 100시간 정도가 수학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도도 6시간씩 하는 학교가 훨씬 더 빠르게 나가겠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고를 때 그 학교에서 수학 진도를 어떻게 나가는지 미리미리 보고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중학교랑 고등학교 수학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중학교부터 좀 꼼꼼하게 짚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일까요? 수미사에서 알려준 수능 1등급을 위한 문제집 공개합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중급, 심화 이렇게 각각 한두 권 정도씩 풀어주면 좋다고 해요. 교재로는 기본, 중급, 심화 이렇게 각각 한 권씩 풀어주는 게 베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수미사의 경우에는 기본 문제집은 풀리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중급이 알고 보면은 거기에 조금 기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본 조금, 그리고 중급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약간의 심화도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기본을 풀리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수미사가 조금 심화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수미사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센 B를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고 득점과 센 C를 풀린다고 해요. 보통 집에서 풀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본 학원에서 풀리시는 분들이 보통 센이나 아니면은 디딤돌 기본 응용 심화 이렇게들 많이 풀리시는데요. 심화를 조금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최고 득점이나 센 C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등학교 교재를 추천해 드리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급 수준의 문제집을 3권에서 5권 정도 풀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급 수준의 문제집이 뭘까요? 기본 정석, 센, 일품, 블랙라벨, 1등급 수학, 실력 정석으로 나가고요. 이게 고1, 고2 내신 대비용으로 되게 좋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학교 부교재나 아니면 기출문제까지 더 포함을 시키면 그게 베스트고요. 이제 고1 지나서 고2, 고3 때는 수능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거의 7권에서 10권을 풀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1 때 했던 중급 문제집들을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능 기출문제까지 플러스 알파로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요. 심화 교재로는 수능 다큐, 자이스토리, 마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엔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고2, 고3 때 수능 대비용으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특히 수능 기출, 자이스토리, 마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능 대비 기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엔제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네, 저랑 같이 설명회를 듣고 계셨던 모든 엄마들이 그 문제집 권수를 듣고 진짜 뜨악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원장 선생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푸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와, 공포 마케팅 쩔죠. 결과적으로는 고입 전까지 고3까지 진도를 다 빼놓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다양한 문제집을 돌려서 풀어본 아이가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1등급을 맞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심각해지셨나요? 저도 정말 그랬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말에 좀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이 수준에 맞춰서 참고하라고 해주신 그 문제집들을 잘 참고를 해서 아이가 수준에 맞게 진도를 나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다 잘하고 계시니까 아이가 지금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수준을 잘 파악하셔서 진도를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문제집들 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 이야기인데요. 현재 서술형 문제가 중학교에서는 전체 문제 중에 20%가 나오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전체 문제 중에서 30%에서 35%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서초 같은 곳에서는 거의 서술형 문제가 6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세죠? 수미사에서 예측하기로는 고교 학점제가 운영되는 그 이후로는 서술형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능 문제까지도 서술형 문제가 도입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수학을 배울 때부터 문제 풀이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쓰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미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오답 노트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원이에요. 노트가 3노트 제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3노트 제도는 수업 노트, 숙제 노트, 오답 노트 이렇게 3권을 준비해서 모든 반, 모든 기간에 적용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에요. 수업 시간에는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수업 노트에다가 풀고 수학 정석처럼 풀이 과정을 적을 때는 공간이 없을 때 숙제 노트에 숙제를 하도록 하는데요. 책 이름과 페이지, 번호를 쓰고 풀이 과정과 답을 상세하게 적은 후 채점까지 완벽하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오답 노트의 작성 요령 또한 되게 체계적인데요. 담당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를 직접 지정하여서 작성하게 하는 지정 오답. 숙제 노트에 숙제를 하다가 질문할 문제가 있는 경우 작성하는 질문 오답. 학생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작성하는 자율 오답.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도 아직 노트에다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완벽하지가 않아서 집에서 연습을 시키고는 있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풀이 과정을 쓸 수 있는 연습을 시킨다는 데 있어서 수미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학원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2가 되기 전까지 살펴봐야 되는 건 아이가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제대로 풀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이 2가지일 것 같은데요. 수미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중등수학도 가르치시기 때문에 수능 연계에서도 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한 반에는 5명에서 6명 정도 들어가고요. 수미사에서는 입학 테스트를 아이들이 보면은 선생님께서 그 테스트 결과를 보시고 잘 못하는 부분만 치고 빠질 수 있게 맞춤반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되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입학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고 선생님이 아이가 어느 부분을 좀 잘 못하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주시면은 한 몇 달 동안 그거를 맞춤반으로 아이를 집어넣어서 좀 공부를 시켜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수미사 학원비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설명회를 듣고 나서 수강료가 얼마일까 되게 궁금해가지고 수미사에 한번 여쭤봤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주 2회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2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 3회 기준으로는 약 37만 원 정도 됐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7시간 기준으로 3번 정도 해가지고 대략 3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수미사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아이들의 유형이 딱 2가지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계속 개념서만 파고 앉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반대로 너무 개념서는 안 하고 심화만 주구장창 하는 아이들, 이렇게 2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제일 좋은 건 지금 현행에서 개념뿐만 아니라 적당한 심화도 함께 같이 병행을 하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선행을 해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현행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있는지 동네 학원 같은 데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만약 실력이 된다면은 선행도 적절하게 같이 나가주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고등학교 되었을 때 집중해야 되는 그 수능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엄마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한 단계씩 아이 수준에 맞게 밟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